개인회생 끝나면 신용점수 바로 오를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크게 착각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카드가 만들어지고 대출이 쉽게 나오고 신용점수가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바로 안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종료는 끝이 아니라 신용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면책 이후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책 받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용관리를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신용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났다는 건 빚이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은 관찰기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다시 연체를 하는지, 소득이 유지되는지, 지출이 과도한지, 대출 의존도가 높은지 이걸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이제 빚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용은 빚이 없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리 기록이 쌓여야 올라갑니다. 즉,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책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공식 증명입니다. 나중에 금융거래를 하거나 기록을 정리할 때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서류가 없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하고 출력본도 따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클라우드에도 하나 저장해두세요. 두 번째, 작은 연체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이후에는 이 작은 연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구독료, 자동이체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밀리기 시작하면 신용회복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특히 금융사 입장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패턴인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일 이후로 맞추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연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대출 조회 남발, 카드 신청 반복.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대출 조회를 넣고 카드를 계속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자체가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많아지면 금융사에서는 자금 압박이 큰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카드 발급이 계속 거절되면 그 기록도 쌓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시도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신용을 안정적으로 쌓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소득과 지출 구조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지출이 통제되고 비상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연체가 없는 상태, 이게 계속 유지되면 신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추가로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통장 하나를 생활비 전용으로 따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 흐름이 보이고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끝내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책 직후 생활비 압박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사에 대출 조회를 넣었고 카드 발급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통신비 자동이체가 한 번 밀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흐름이 신용회복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돈에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면책 이후 바로 대출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정리했습니다.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이걸 먼저 안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연체 없이 관리했습니다. 추가로 소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신용점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소득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이후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끝났다고 해서 고금리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걸 바로 사용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다시 빚 구조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 직후에는
심리적으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대출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생이 끝나도 신용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체 없이 관리하고 대출을 조심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신용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신용은 시간 습관의 결과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핵심은 면책 이후 행동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금융인생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생 종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개인의 생 중이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면책 이후 관리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